심리적 방어 기제 중 투사가 있다. 한자를 해석해보면 무언가 던지고 쏘아서 맞힌다는 의미가 된다. 그 쏘는 것들은 자신의 내면에 감추고 싶었던 욕망이나 상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인 경우가 많다. 5학년 사춘기 여학생 수지가 있었다. 수지는 다른 여학생 선아에 대한 안 좋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수지를 불러 왜 그랬는지 물었다. 선아가 나를 자꾸 기분 나쁘게 무시하면서 보잖아요. 걔는 다른 애들 무시하는 애 맞아요. 수지 입장에서 선아가 자신을 기분 나쁘다는 데 쳐다보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선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다. 본인 생각에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지는 왜 선아의 눈빛을 기분 나쁘다고 느꼈을까? 사실 수지는 선아의 외모, 인기, 학업 성적 등 어떤 부분에 대한 기분 나쁜 감정들을 느꼈다. 하지만 내 안에 그런 기분 나쁜 감정이 올라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좋지 않은 감정 상황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던져버린다. 내가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그런 거잖아. 라는 합리적 이유를 만들어낸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질투나 화를 타인의 원인 제공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른 친구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누가 봐도 폭력적이거나 왕따를 하거나 하는 등의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애매한 사안에 대해서도 안 좋게 이야기하거나 감정이 있는 상태로 말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투사를 하고 있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투사를 자주 사용하는 아이들을 보면 평소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신의 부정적 감정에 대한 공감을 받아본 경험이 적은 경우가 많다. 좋은 감정, 기쁜 감정에 대한 것들은 부모가 쉽게 공감해준다. 하지만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거나 욕하고 싶은 부정적 감정은 공감이 어렵다. 하지만 그 부분도 필요하다. 그 친구의 이어폰이 너무 좋아 보여서 갖고 싶은 생각이 들었구나. 그래서 훔치고 싶었고. 누구나 좋은 물건을 보면 갖고 싶어. 당연해. 그 심정 이해해. 아빠도 어릴 적 친구가 가지고 있던 야구 글러브를 탐낸 적 있어.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건 안 돼. 그건 잘못이야. 이렇게 아이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까지는 인정해주되 그 감정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해주면 된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말한다. 남의 걸 훔치고 싶다니 그럼 못 쓰지. 그런 나쁜 마음을 먹다니.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런 나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자꾸 타인에게 투사하게 된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지금 아이들 내면의 답답함을 외부에 투사하기 딱 좋은 환경이다. 우리 아이의 부정적 감정까지도 공감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림자 문제의 해결과 건강한 투사로의 전환. 타인과 외부에 대한 부정적 투사를 해결하는 방법. 사람들이 당신을 거부한다고 느끼는가? 실은 당신이 그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고 느끼는가? 실은 당신이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보고 있다고 느끼는가? 실은 당신이 과도하게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해치려 한다 느끼는가? 실은 당신이 그들에게 화가 나 있고 적개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뭔가 할 수 없다고 느끼는가? 실은 하기 싫은 것이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들을 경멸하는가? 실은 당신 속의 무엇이 싫은 것이다. 누구를 부러워하는가? 실은 당신이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내용들은 모두 심리적 방어 기제 중의 투사 현상과 연관된 것들입니다. 각 문구의 앞부분이 외부 대상들에 대한 투사들이고 뒷부분은 그 투사의 본래 모습인 내 안의 그림자들입니다. 투사에 대한 일반적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내재해 있으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사람의 특성으로 돌려버리는 수단, 즉 자신의 심리적 속성이
타인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내 내면에 있는 받아들일 수 없거나 충격적이거나 당황스러운 생각, 기분, 충동 등을 타인의 것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화가 나 있는 것은 의식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화를 냈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예입니다. 투사 현상은 없애거나 억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넘어서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긍정적, 부정적으로 나눠지지 않는 우리 의식의 자연스러운 기능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외부 세상과 현상을 파악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인 것이죠. 그리고 투사 중에서 부정적 투사의 경우도 꼭 멈춰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멈추기만 하려는 것은 자칫 회피나 억제, 억압이 될 수도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삶과 관계의 질을 위해서 점점 더 부정적 투사에서 자유로워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한 자유로움은 투사 현상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통해 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투사 현상의 정체를 밝히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투사가 일어나도 그 일어남 자체가 나에게 과거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잘 주지 못하게 되는 게 관건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리적 시간과 계속되는 의식적 통찰과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사 현상의 정체를 눈치챈으로써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투사 현상이 부정적으로 갈 때의 주요 원인은 내 안의 그림자를 내가 느끼면서 동시에 나는 아직 그것을 내 것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주지도 받아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엄연히 존재하지만 그 존재하는 걸 인정할 수 없으며 그래서 밖에 어떤 대상에게 그것을 덮어 씌우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투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은 애초에 그것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여러 감정, 느낌, 생각, 반응 등은 마땅히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것들이지 없애야 하거나 부정해야 할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주로 욕망, 욕구, 두려움, 분노, 불안 등과 연관된 것들입니다. 사실 그것들은 우리 인간이 갖다 붙인 이름에 불과하지 본래 그 감정, 느낌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여러 욕구와 욕망들, 감정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생명의 반응과 외침일 뿐입니다. 그것이 존재하고 그걸 느끼는 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다만 내가 어떻게 그것들에 잘 대응해주고 처리해주느냐가 핵심일 뿐이겠습니다. 느끼고 바라는 그대로 무조건 다 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출발에서부터 그것들이 느끼지 말아야 할, 떠올리지 말아야 할, 존재하지 말아야 할 무엇들이라고 단정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후의 모든 과정과 조치는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붙여진 여러 부정적인 이름들과 부정적 해석들도 그 본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이 하나로 생명의 반응과 외침이란 말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사실 내 안의 그림자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투사 문제도 거의 모두 해결됩니다.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내 느낌, 욕구, 감정, 생각 등을 내가 잘 품어주고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처리해주면 더 이상 외부 대상과 타인들에게 던질 게 남아있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은 기존에 하듯이 외부로 투사되어도 그게 별 상관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투사된 결과 자체를 개의치 않게 되면 그리며 투사가 있든 없든 문제될 게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투사 문제의 접근과 해결은 외부 대상과 타인들이 아니라 나와 나의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을 우선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나의 내면의 그림자 문제 해결이죠. 그 그림자들을 없애거나 고쳐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기. 그래서 나 자신부터 따뜻하게
여유롭게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게 되기. 그래서 그림자로 오해된 부분들을 마침내 넘어서게 되기. 사실은 품어주는 게 곧 넘어서는 것이 됩니다. 둘은 동일한 현상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동안 십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과거의 습관이 있습니다. 정신적, 의식적, 행위적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채어 멈추고 그리고 바꾸고자 하는 작업이므로 어느 정도 이상의 시간과 애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못할 것도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이미 완성입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면 말이죠. 도착점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누가 굉장히 비겁해 보이는데 나는 그 비겁도 싫고 비겁한 그 사람도 싫습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이 실제 비겁한지 아닌지는 별도로 하고 사실은 그러한 비겁의 요소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요소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어 그것을 억압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소도 사실 내 내부에 혹은 인간의 정상적인 한 요소이고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어 그림자로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비겁함이라고 한 것이 사실 오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림자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한 요소일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조심성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나름의 합리적 반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를 인정하거나 허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림자로 여기며 억압, 회피,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냥 쿨하게 인정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림자로 여기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 그런 요소가 보인다고 내가 느끼면 실제 그 사람이 그런 것인지 아닌지와는 별개로 나는 저 사람은 비겁하다. 그리고 나는 그게 싫다. 라고 느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실제 그 사람은 비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와 나의 내면입니다. 또 다른 예로 성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 성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을 보면서 거부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는 것도 같은 기제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떤 성적 자유에 대한 추구나 욕망에 대해서 스스로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고 하지만 내면에는 존재하는데 평소에 그러한 내적 긴장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느끼며 살다가 외부에 그 주제와 연관된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있다 여겨질 때 그에게 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이나 분노 혹은 혐오로 그 대상을 징벌함으로써 자신은 자기 면죄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투사는 어디까지나 임시 해결책일 뿐 근본적으로 실제 해결된 건 전혀 없게 되며 차후에도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이러한 투사는 부정적 투사와 건강한 투사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부정적 투사는 계속 알아차리고 그리고 줄여가며 건강한 투사를 점점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투사이든 그 본래 정체를 알아채고 근본적으로 투사 문제 자체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부정적 투사는 내가 지금 투사를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모든 원인과 요소를 바깥에 두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투사에 매몰되고 주로 남 탓을 합니다. 또한 부정적 투사는 주로 감정적 반응을 동반합니다. 외부의 것을 파악하고 느낄 때 어떤 감정적 반응이 크면 클수록 투사의 정도는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감정적 반응이 부정적 투사는 아닙니다. 건강하게 정상적인 감정 반응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냥 투사입니다. 부정적 투사의 문제점은 상대나 외부의 본래의 상태와 모습, 의도 등을 제대로 느끼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의 요소에 의해 왜곡된 상태, 모습, 의도로 느끼기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상대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감정, 생각, 행동, 반응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투사는 자신이 외부와 대상을 느끼고 파악하면서 투사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 외부의 대상에서 뭔가를 보고 느끼지만 그것이 내 내부의 것이 투사된 요소가 있는 것임을 충분히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느끼거나 해석하는 대상의 감정, 행동, 의도, 생각 등에 대해서 1차적으로 투사대로 해석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른 가능성이 있음을 늘 인식합니다. 즉, 지금 내가 느끼는 그대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능동적으로 감안하는 것이지요. 투사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감정 반응이 거의 없거나 비교적 덜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투사라고 해서 꼭 감정 반응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투사든 감정 반응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뿐이며 건강한 투사의 경우엔 필요 이상으로 매몰되거나 휩쓸리거나 자신의 판단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사는 타인의 감정, 행위 등을 그대로 느끼거나 따라하게 되는 거울 뉴런 등의 작동과도 연관성이 있는 듯 합니다. 외부에 대한 학습, 공감 능력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글에서 설명할 뇌의 기본 인식 기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의식의 투사 현상은 중립적이고 유용한 도구적 의미로 보아야지 병증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사 기능 자체는 우리 뇌의 혹은 의식의 효율적인 기능일 뿐입니다. 다만 그 기능과 구조를 최대한 잘 파악하고 또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투사는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고 파악하는 효율적이기도 유용한 기능이기도 하다. 이것을 잘 사용하면 건강한 투사이고 잘못 사용하면 부정적 투사를 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투사를 최대한 본래의 기능과 목적대로 잘 사용하는 건강한 투사로 활용하는 것이다.